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연이틀 찾아왔던 꽃샘추위가 오늘은 일단 물러간 듯 합니다. 잠시일지 또 계속 물러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요. 간밤 미증시에서 서비스 지표가 또 둔화세로 나타나면서 그래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금리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국채금리가 진정하는 모습이었고, 파월 의장의 발언도 계속해서 좀 일관된 모습을 보이면서 또 역시나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은 어느 위치에서 마감을 했을지 들여다보시죠. 먼저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들어왔는데요. 기관은 일단 오늘 위클리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동시호가 구간에서 좀 빠져나간 물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전기전자 업종에만 좀 쏠림이 있었다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승한 부분이고 2742선에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기관이 장중 내내 매도세 강화해 나간 점이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더 이상은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국인의 수급으로 버텼습니다. 0.3% 탄력 보여줬고 882선에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제 시총 상위 종목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시죠. 삼성전자는 오늘도 외국인이 담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SK하이닉스까지 외국인이 담아가면서 코스피 지수를 좀 견인했고, 특히나 내일은 장 전에 또 빅 이벤트가 있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시각 대체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에 장중 최고점을 찍었던 96,800원 선을 내일 과연 볼 수 있을지, 내일 또 한 주 마무리를 좀 즐겁게 할 수 있을지 응원도 좀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코스닥은 아무래도 지수 탄력이 좀 둔화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파란불이 좀 더 많기는 합니다. 제약바이오는 특히나 또 탑4로 불리는 HLB, 알테오젠, 그리고 또 삼천당 제약, 셀트리온까지도 시총이 4월간에 총 3조 5천억 원 규모가 증발된 걸로 집계되는데요. 반전의 계기는 또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지 노려봐야겠습니다. 저희와 또 바이오 종목도 리뷰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화려한 개인기를 자랑하는 엔캠이죠. 전액 관련해서 탈중국 반사수의 기대감 가져가는 종목인데 1분기 실적을 앞두고서 실적 기대감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수급의 논리 외에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략이 있게 되는 걸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노공업과 HPSP인데 이 둘은 오늘 좀 조정을 받아가긴 했지만 바로 아랫단에 있는 이오테크닉스나 하나마이크로, 원익QNC,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수급과 시세 모두 다 가져갔거든요. 이렇게 소부장 안에서도 변동성과 또 순환매도 계속해서 가져가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진입 전략 참 어렵습니다. 저희와 월화수목금 모두 다 함께 하신다면 반도체 전략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내내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바라보는 진짜 힌트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내내 함께 하시면 종목별 옥석 가리기도 가능하고요. 가격 전략도 상세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채널 팍스탁 들어오시면 되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지금 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 고수의 강펀치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시장을 이기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심상치 않은 국제유가 시세입니다. 국제유가가 어느덧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WTI가 어느덧 배럴당 85달러 웃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90달러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이유를 크게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오펙 플러스의
자발적 감산을 꼽을 수가 있겠죠. 간밤에 오펙 플러스에서 일일 220만 배럴 감산을 2분기에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겠죠. 간밤 이스라엘 방위군이 시리아 다마스쿠스 영사관을 폭격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란이 곧바로 즉각적인 보복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동 확전 우려가 다시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슈는 우크라이나겠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에 계속해서 드론 공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문제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서 WTI는 올 들어서 20% 그리고 브렌트유가 16%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렇게 국제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잠시 후에 멘토님께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혼돈의 정세, 곡물 관련주 비상입니다. 지난달 22일이었죠. EU가 러시아산과 벨라루스산 곡물에 대해서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 두 가지 꼽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저가의 벨라루스산 그리고 러시아산 곡물 수입이 급증을 하게 되면 EU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다가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에서 훔친 곡물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을 해서 수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였습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지난달 25일이었죠.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미래생명자원은 장중에 15%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한일사료 역시도 25% 넘는 상승 탄력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박스권에 갇혀 있는 형태를 보여줬는데 지금 다시금 고조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점이 바로 매수 기회라고 보시는지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수익 배틀 3장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은 팍스탁의 진짜 주식팀 백강훈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네. 2주 연속으로 봬요. 네, 맞습니다. 또 자주 좀 예쁜- 뵙고 싶어서.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아마 네. 분명히 반가워하실 거예요. 네. 오늘 또 이틀간의 하락 후에 네. 상승이 좀 나왔는데 유의미한 상승이라고 보실까요? 시장의 상승을? 네. 지금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관련주가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어요. 너무 주도하고 있고 너무 좋은데 저는 좀 순환매가 움직이고 있다 항상 얘기 드립니다. 근데 좀 의문점은 이걸 거예요. 순환매로 돌고 있고 시장이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뭔가 좀 수익 보기가 더 어렵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쏠림 시장 때문에? 자체가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좀 시장이 불안정한 상승을 좀 유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매수하고 매도세가 굉장히 빠르게 좀 순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환을 하고 있대 아무래도 수익 보기는 좀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워진 시장이다. 뭐 이 정도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매수 매도세를 보이고 네. 있기 때문에 수익 보기는 좀 더 힘든 장이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대형주로의 수급 쏠림도 좀 네. 극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 또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을 즐기시는 그렇죠. 분들은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대형주 위주로는 이미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입은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어려울 것 같고요. 포모 현상이라고 많이 좀 표현을 하잖아요. 포모 현상. 나만 혼자 개인 좀 수익을 못 보는 느낌을 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지금 또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 관련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뭐 지금 뒤늦게 반도체 관련주로 움직이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뭐 로봇주부터 시작을 해서 바이오, 그다음에 뭐 최근에 중동 분쟁 관련주로도 움직이는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시장이 움직일 때 내가 뒤늦게 진입을 해서 눌림목에 진입을 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흔히 말하는 이제 고점에 물려 있는 건가를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게 저는 중동 분쟁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 그 관련주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었고요. 원래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오늘 갑자기 제가 뭐 중동 분쟁 관련주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이미 저는 톡방에서 많은 분들한테 미리 좀 얘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 아직까지는 충분히 순환매를 통해서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존재한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또 강펀치 키워드에 대해서 살짝 예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를 봐야 할지 강펀치 키워드부터 잡고서 우리 시장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상치 않은 국제유가 시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유가와 이 맞닿은 테마주들의 시세들이 요즘 좀 들썩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문제죠. 테마주다 보니까 네.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걸 잡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마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쯤 봐도 늦지 않다라고 네. 지금 의견을 주셨어요. 네, 네. 그럼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사실 제가 항상 종목을 선정하고 공개할 때는 어떤 걸 중요시하게 보냐면 저는 확장성이랑 이게 과연 유지성을 좀 보고 있어요. 연속성이 있을지. 그렇죠. 연속성에 대해서도 항상 얘기 드리고 있는데 일단 중동 분쟁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제 하마스와의 전쟁 분쟁이 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지원 그 세력이라고 좀 표현할게요. 바로 이란이었죠. 이란이었는데 이란은 중요한 게 산유국입니다. 다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란이 직접적인 계획은 하지 않았었어요. 개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번 1일에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소재에 이란의 공관을 이스라엘이 타격을 직접적으로 가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위급 인사가 무려 7명이나 사망하게 됩니다. 이제는 중동 분쟁이 이란까지 확전된다는 거는 사실 기정사실화 됐어요. 그리고 이미 이란의 최고 지도자께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보복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시하게 봤던 거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어떤 특정 그 섹터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확전성 그리고 연속성이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연속성은 이미 예고가 된 거나 마찬가지란 거죠.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지금 뭐 유가 관련주들 우리 시장에도 움직이고 있지만 국제 유가는 여전히 지금 90달러 육박하게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만간에 90달러가 넘어서는 모습을 좀 보지 않을까. 그럼 당연히 국내 유가 관련주들 또한 지속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하나 더 좀 얘기 드리면 제가 사실 6개월 전에도 이 중동 분쟁에 대해서 되게 심도 있게 많이 얘기 드렸었어요. 그리고 관련주들도 공개했었는데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더 다릅니다. 굉장히 커졌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란이 개입한다는 건 사실은 이란이 가장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는 이 전 세계 원유 수송 20%가 넘는 그 수송 통로이죠.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한다는 게 가장 큰 무기고요. 그리고 이란이 지금까지 항상 많이 써먹었었던 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압박하기 위한 상대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그 이야기가 계속 이슈가 되기 때문에 유가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럼 유가를 지금 집중해서 봐야 한다는 네. 말씀은 유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네. 뭐 석유 관련주, 그렇죠. 정유 네. 혹은 공급망 관련해서는 해운 네. 쪽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 관련주들을 봐야 하는 걸까요? 그렇죠. 사실은 거의 형제예요. 세트로 같이 다니죠. 뭐 해운주부터 시작을 해서 유가 원유 관련주는 형제주기 때문에 서로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계속 똑같이 움직이는 동반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유가 관련주만 보자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뭐 유가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해운주 관련주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유가 관련주를 지금 뭐 보유하고 있는 분들 혹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이 뭐 해운 관련주 반드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섹터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주 차트를 통해서 좀 지금 시세는 어떠한지 보도록 할게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 좀 탄력이 나왔던 종목들 관련주는 정유, 석유 쪽에서는 흥구석유 네, 그렇고 또 해운 쪽에서는 흥하해운 맞습니다. 쪽이거든요. 네. 대한해운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관련주 좀 볼까요? 네, 제가 흥구석유 좀 얘기 들어볼게요. 흥구석유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대장주 격이니까 흥구석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추가 상승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나온다고,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생방송이라고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 다시 말씀드리는데 흥구석유 굉장히 높은 확률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얘기 좀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이슈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지금 중동 분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일 거다는 알고 있죠. 그러면 이걸 기술적 분석이랑 결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좀 얘기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월봉의 모습을 좀 볼게요. 월봉의 모습을 좀 보면은 어떤 모습을 좀 보이냐면 우리가 차트의 패턴으로 얘기해 볼게요. 정확히 N자형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봉으로 보거나 분봉으로 봤을 때는 작은 움직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히려 혼동이 올 수가 있어서 큰 움직임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N파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결국 전고점이 돌파되냐 돌파되지 않냐의 그 문제점을 우리가 기로에 항상 서 있거든요. 그럼 전고점이 돌파되려면 어떤 이슈가 연속이 되냐 안 되냐를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근데 다시 얘기 드리지만 중동 분쟁은 확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고로 이 전고점 돌파가 될 확률이 즉 N자 파동으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우리가 염두에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봉의 모습으로 제가 좀 특이점을 얘기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4월 2일 날 이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이 흥구석유가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상한가는 개인이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로 개인이 만들 수가 없어요. 뭐 물론 우리나라 국민이 한마음 한뜻 돼서 한나라씩 뭐 진입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상한가를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슈 때문에 상한가를 갔다를 중요시하게 본 게 아니에요. 흥구석유의 성격을 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흥구석유는 지금까지 깨끗하게 상한가를 간 적이 정말 손에 꼽아요. 손에 꼽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자, 24년 1월에 올해 1월에 상한가를 깨끗하게 간 적이 단 한 번 있었습니다. 1월 4일 날 상한가를 갔었어요. 이때도 이 분쟁 이슈 때문에 갔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깨끗하게 상한가를 네. 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간단해요. 상한가를 가는 가장 큰 포인트가 매수세가 강하다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윗꼬리가 달리는 이유가 상한가를 가지 못했다는 건 매도세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강했기 때문에 상한가를 가지 못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어진다라는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깨끗하게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이 종목에 확신이 대해서 있다. 확신을 갖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매수세에 동참했다가 되는 겁니다. 오. 그 심리적 분석을 좀 해야 돼요. 근데 흥구석유에 대해서 차트를 다시 보게 되면은 과거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윗꼬리가 달리는 종목이었습니다. 항상요. 늘 언제나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만큼 흥구석유는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한 단기적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이게 각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4월 2일 날 상한가를 갔어요. 심지어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를 뚫고 상한가를 갔다는 거예요. 우리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1월 19일 날 지금 시청자분들이 직접 샀다고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12,000원에 샀어요. 이거를 갖고 있는데 올라가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돼서 주가가 계속 내려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있잖아요. 그 종목이랑 사랑에 빠져서 매도 안 하잖아요. 또 마이너스 30% 계속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1월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반도체 관련주들이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와중에 갑자기 상한가를 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상한가가 갔다가 아니라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의 결론 어쨌든 12,000원 이상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무려 지금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마음고생하고 있다가 갑자기 15,000원 넘어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매도하실 거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분봉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분봉에 제가 얘기 드리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30분봉 기준으로 봐서 여러분들 깨끗하게 올라간 것 같지만 보시면 장 초반에 그 상승을 했을 때 주춤주춤 되잖아요. 이거 왜 주춤돼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매도세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도세 때문에. 물려있는 분들이 매도를 하는 거고요. 3개월 동안 물려있는 분들.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단기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신 분들.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 흥구석유는 항상 윗꼬리가 달리는 종목이니까 빨리 수익을 내고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변동성이 강한 있더라도 거죠. 수익 실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흥구석유는 사실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인식이 이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슈를 다 딛고 상한가를 갔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매물대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3월 달까지, 즉 4월 달까지 3개월이 넘는 이 많은 기간 동안에 이 악성 매물을 모조리 딛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상한가를 간 다음 날 우리가 항상 공식처럼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상한가 간 다음 날은 갭을 띄운다. 갭을 띄우고 종목은 이슈와 함께 소멸된다. 이게 우리가 이슈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자, 상한가 간 다음 날 어제였죠? 자, 좋았어. 갭 떴어요. 좋았어. 그리고 15% 넘게 상승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네. 이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다음은 어떻게 돼요? 보통 음봉으로 내려가는 게 정상이라고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횡보하면서 이겨내고 있어요. 분봉으로 볼까요? 60분봉으로 보게 되면 갭을 띈 다음 날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왜 지킬까요? 왜? 우리 잠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연속성? 그렇죠. 연속성. 이슈의 연속성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흥구석유에 대한 이 종목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분들이 많다. 즉 매수세가 더 많아진다. 제가 항상 예를 들어서 손바뀜이라고 항상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이 흥구석유에 일반적으로 좀 아쉬운 종목이거나 좀 끝난 종목이었다면 갭 띄운 다음 날 원래는 하락이 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딛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딛고 일어나고 심지어 전일보다 고점에서 종가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말은 여전히 흥구석유를 좋게 보는 분들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홀딩하고 있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 즉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슈, 즉 중동 분쟁은 여전히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를 봤을 때는 물론 갑자기 뭐 이란에서 극적 화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굉장히 좀 그 확률적으로 낮은 것 같고요. 이미 너무나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흥구석유 집중해야 된다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유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중동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상승한 배경도 있지만 중동 리스크도 연속성을 가져가고 있고 유가가 상승하는 이 재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계속해서 유가 관련한 테마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혹한기 때 또 정제시설이 가동을 잠시 멈췄던 영향도 있고 드라이빙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 또 얼마나 수요가 급증할까라는 부분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아까 또 강펀치 키워드 안에서 오펙 플러스의 산유국들이 감산을 또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또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배경들이 유가가 상승하는 데 다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들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확장성과 연속성을 모두 가져가고 있는 유가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럼 또 어떤 종목 전략을 챙겨가야 할지는 또 저희와 잠시 후에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연속성을 가져갔으니 첫 번째 강펀치 키워드에선 챙겨봤고요. 그럼 확장성은 어떻게 봐야 할까? 두 번째 강펀치 키워드에서 챙겨보겠습니다. 혼돈의 정세, 곡물 관련주 비상입니다. 자, 말씀해 주셨던 확장성이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 싶어요, 멘토님. 네, 맞습니다. 네. 이 일단은,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곡물 관련주를 제가 왜 갑자기 공개하냐면 엄밀히 말하면 일단 요 얘기를 들어볼게요. 유럽연합에서요. 아시겠지만 러시아산 곡물 수출을 거의 금지 조치했습니다. 관세를 50% 부과했기 때문에 사실상 금지 조치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유럽연합에서 50% 관세 부과 때문에 갑자기 곡물 관련주를 공개한 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식량 문제가 심각한 곳이 지금 어디냐면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이주민들입니다. 사실은 전쟁 발발 초기에 이스라엘 폭격에 의해서 가자 지구가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었죠. 네. 이주민이 무려 1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식량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의 10,000명에 그러니까 매일 2명 정도가 굶주림으로 이제 아사하는 지경까지 왔다. 실제로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통합식량 안보 단계 보고서에 따르면 7월 달까지입니다. 무려 7월 달까지 식량 재앙에 지금보다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식량 재앙에 놓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란이 지금 공격을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 중동 분쟁이 확장이 되잖아요. 확장이. 그러면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제2의 가자지구가 발생될 거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겠죠. 그러면 식량 문제에 대해서는 점점 더 화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포인트예요. 중동 분쟁에서 식량 문제가 일어났다잖아요. 지금 상황이. 근데 제2의 중동 분쟁에서 또 다른 식량 문제가 발생이 됐다. 즉 이슈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러시아산 수출 관세 부과 그것 때문에 제가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오늘 공개하는 강펀치 이슈를 잘 보시게 되면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곡물 관련주 또한 우리가 사료 관련주 또한 굉장히 집중을 해봐야 된다.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서 또 확장성을 갖고서 또 강펀치 키워드 두 번째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가는 또 물가와도 굉장히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또 곡물 관련주에 또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원자재에도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푸드플레이션 관련한 신조어도 생겼죠. 자, 곡물 관련주 안에서는 또 종목을 통해서 시세를 지켜볼 부분이 한일사료가 또 대표 관련주잖아요. 맞습니다. 한일사료 통해서 한번 또 이 네. 키워드 한번 볼까요? 한일사료도 사실 흥그석유랑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곡물 관련주 중에 하나죠. 반드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좀 기술적 분석을 얘기 드려볼게요. 근데 굉장히 변동성이 강한데도 네. 지금 지켜봐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그럼요. 이게 얘기 드리지만 기술적 분석을 우리가 또 봐야 될 때가 있고 시황을 또 봐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 그 박자가 딱 들어맞는 상황이에요. 물론 내일 되면 또 늦을 수가 있어요. 늦을 수가 있고 그리고 원래라면 아까 제가 방송 초기에 얘기 드렸지만 이 얘기를 오늘 드릴 게 아니에요. 원래라면 저는 1일 날 이미 전쟁이 발발됐을 때 그때 얘기 드렸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진입을 해놔야 된다. 얘기 미리 드렸을 건데 늦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 늦지 않았다 얘기 드리고 싶었었고요. 네, 한일사료 일단 볼까요? 한일사료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볼게요. 한일사료 월봉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우리가 큰 숲을 먼저 봐야 됩니다. 큰 숲을 먼저 보고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하고 난 뒤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한일사료의 월봉의 모습을 봤을 때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은 사실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인데 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거래량을 봐야 돼요. 이 주가를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요거 보시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반대로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1월 달에 이때 흥구석에도 똑같이 1월 달에 움직였었죠. 제가 한 섹터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바닥을 움직이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 같으면 진입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왜냐고요? 이때는 시장이 소외주였기도 했었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다 보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때 당시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무려 44%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거 쉽게 넘기면 안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 쉽게 넘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최근에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그 전에 거래량 못지않은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종가를 봤을 때 1월 달 이후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동반적인 거래량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주가는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는 사실 의심을 해야 돼요. 왜 갑자기 바닥에서 움직였었지? 연속성은 뭐가 있나? 앞으로 확장성은 뭐가 있나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공부하기 시작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봉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 드려볼게요. 제가 항상 박스권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하는데요. 지금 한일사료도 박스권을 제가 그려볼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6,000원, 즉 5,9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자 4,300원까지의 박스권 형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과거로부터 봤을 때는 강력한 저항대이자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최근에는 강력한 저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300원은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제가 얘기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3월 25일 날 상한가를 갑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죠? 상한가를 가고 난 다음에 보통은 갭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갭상승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갭하락을 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저는 이 얘기만 해도 굉장히 1시간 넘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짧게 얘기 드릴게요. 왜 이 갭하락을 했냐면 여러분들 때문에, 눈치 빠른 여러분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상한가를 가면 갭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막바지에 진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 이슈가 굉장히 강력하게 관세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정한 이슈는 제가 봤을 때는 관세 이슈가 아니에요. 제가 다시 얘기 드리지만 이 식량 문제는 사실은 뭐 기술적 분석 얘기 드리고 있지만 이 중동 분쟁을 떠나서 지금 식량 문제가 전 세계 글로벌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후 온난화 이상으로 시작을 해서 기후 문제가 좀 심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식량 문제에 대한 이슈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즉 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이슈다. 즉 확장성이 있는 이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상한가 간 이후에 보시면 개파락 한 이유는 개파락을 보통 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다시는 올라오지 못합니다. 왜냐면 실망 매물들이 엄청나게 쏟아져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면요. 결국엔 이 상한가까지 가고 나서도 개파락하는 이유는 일종의 휩소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즉 속임수 구간이다. 개인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속임수 구간이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었었고요. 그 증거는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슈도 여전히 살아있지만 기술적 분석으로는 3월 29일 날 무려 11%의 상승 이후에 하락이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4월 3일 어제까지도 강력하게 상승 이후에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슈는 여전히 살아있고 지금 차트적 기술적 분석상 여전히 특정 수급은 있기 때문에 이 다음번 상승 때는 이 상한가를 돌파하는 즉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얘기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대표 관련주 한일사료가 이슈의 연속성, 확장성을 통해서 가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계속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강펀치 키워드 2가지가 서로 연동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유가 관련해서 지켜보실 점이 유가 시세 그리고 곡물 관련주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챙겨야 할지 또 저희와 종목으로 압축해볼 순서가 바로 뒷순서인데 그 전에 상황실 먼저 들렀다 올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더 강해진 수익 배틀 3장, 더 강해진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출연을 해주셨던 이정호 멘토님이십니다. 어제 오셔서 2가지 종목, 이오테크닉스, 에스트래픽
편입하겠다라고 해주셨는데 모두 다 편입 성공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이오테크닉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반도체 손잡고 오름세를 보였죠. SK하이닉스가 5조 2천억 원을 들여서 미국 인디애나주에 차세대 HBM 생산기지 건설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오테크닉스 오늘 장중에 23% 강한 슈팅 나왔습니다.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동훈 멘토님이신데요. 일단 딱 보이시는 것처럼 전 종목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IMT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호재로 인해서 오늘 장중 6% 넘는 강한 상승 탄력 보였고요. 그리고 이구산업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구산업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무려 17% 넘는 강한 상승 탄력 가져가면서 이렇게 두 가지 모두 다 오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 이제는 효성중공업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천장실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목표가가 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중에 32만 원 터치하는 시도 보여졌거든요. 이 정도 수익률 챙겨주고 있음에도 40만 원 이 기세라면 충분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자, 그리고 이주호 멘토님 살펴보도록 할게요. 효성중공업처럼 이렇게 LS 일렉트릭도 오늘 쭉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특히 LS 일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10만 6,800원, 그러니까 목표가인 11만 5천 원 코앞에 터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상향된 목표가까지도 분명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게 하네요. 그리고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의 상한가 그리고 오늘 갭상승 출발했고요. 그리고 오늘 종가 기준 11%대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 역시도 목표가 달성했는데 훨씬 더 수익률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자, 그리고 진짜 주식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쭉 나왔다가 요 며칠 조금 조정받는 구간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리뷰하실 게 있는지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호재로 인해서 IMT 오늘 장중에 6% 가까이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편입 불발된 모습이네요.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의 쌈장 뽑아볼 차례죠.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쌈장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동훈 멘토님이 4위에서 2위, 2위에서 1위 오셨다가 이제는 더블에 성공하려고 지금 굉장히 발돋움을 하고 계시네요. 99.26%, 내일 딱 1%만 오르게 된다면 여기에서 진짜 더블에 성공하는 첫 번째 분이 되시는 거거든요. 정말 기대가 되고요.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도 어제보다 수익률 엄청 많이 키워주셨고요. 그리고 이정우 멘토님 역시도 거의 40% 가까운 수익률 챙겨가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합산 수익률까지 만나봤고요.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팍스탁의 진짜 주식팀 백강훈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나눴던 이야기들 이제 종목으로 압축해볼 순서입니다. 그 전에 포트폴리오 속에서 활약했던 종목들 먼저 리뷰 도와드릴게요. 진짜 주식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뭐부터 볼까요? 일단 편입 불발된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부터 볼까요? 삼성출판사. 네, 삼성출판사. 네네, 저출산 관련해서 잡아주셨던 종목이죠. 그렇죠. 삼성출판사의 모습을 좀 보고 있는데요. 항상 아쉬운 거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삼성출판사 이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시황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공개를 하는 거지만 삼성출판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목을 진입을 할 때 계획을 세우고 나서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출판사는 제가 예상했던 움직임과는 좀 다르게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톡방에 있는 분들한테는 아예 저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제가 공개했던 종목은 사실 다른 종목이 있었었고요. 지금 또 공개 방송 중이니까 그 이야기는 톡방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입 불발된 종목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바로 위에 있는 종목 또 볼게요. 엑스게이트. 이 종목은 또 보안 관련주로 잡아주신 종목인데 수익 중에 있어요. 추가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엑스게이트는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좀 장기적으로 스윙 관련 개념에서 좀 봐도 될 것 같다 얘기 드렸었고요. 지금 물론 반도체 이슈가 워낙에 좀 강력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보안 관련주는 쉽게 그렇게 끝날 종목은 아니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도 박스권 하단에서 좀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흐름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홀딩 전략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엑스게이트 봤고요. IMT, 반도체 종목 중에 또 IMT 오늘 시세 정말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장 막판에 한 7%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조금 아쉬운 건 조금 더 빨리 상승이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상을 하는데 굉장히 아쉽죠. 아쉬운데도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으로 좀 마감한 점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전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조만간에 강력한 양봉을 좀 보게 될 거다 미리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조금 늦어졌지만 기다린 김에 조금 더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고요. 조만간에 전고점 돌파하는 27,000원을 멋지게 돌파하는 모습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목표가 또 26,000원 주셨잖아요. 이 네네. 전고점까지 돌파할 수 있는 기대감 주셨으니까 함께 얹어서 또 우상향하는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쪽에서 또 기대감 많이 싣고 있는 종목이니까 IMT 함께 반도체 종목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한국 PNC를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우리 네. 바이오 종목이 좀 흔들렸어요. 그렇죠. 굉장히 또 아쉽죠. 대장격의 종목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한국 PNC도 함께 또 전혀 흔들릴 그렇죠. 필요가 없는 종목인데도 같이 흔들린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아쉽죠.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시장의 흐름이 어쩔 수가 없었던 네. 것 같고요. 제가 뭐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바이오가 한 파동 정도가 더 남았다 이야기 드렸었어요. 물론 이제 그 다음은 뭐 AI 반도체 로봇 될 거다 얘기 드렸는데 저는 예상을 하지만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PNC를 만약에 우리 노란 톡방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저희하고 전략적인 얘기를 공유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는 이미 어느 정도 익절의 타이밍을 공개했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을 좀 공개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은 노란 톡방에서 우리가 굉장히 자주 얘기 드려요. 그래서 톡방에 꼭 입장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한국 PNC를 그러면 여전히 좀 보유하고 있는 분들 미리 나와야 됩니다. 미리 나와야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얘기는 톡방에서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포트 전략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전략을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장중 변화를 위해서는 노란 톡방 안에서 함께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방 마련해 뒀거든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니까요.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지금 포트 리뷰를 해드렸는데 삼성출판사만 편입 불발된 종목으로 제외하는 걸로 하고요. 다른 종목들은 이제 홀딩 전략하면서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반도체 종목부터 바이오까지 또 로봇주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 함께 또 어떻게 수익 더 담아주실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자리가 남았는데 신규 편입 종목 어떤 종목일지 첫 번째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사료 곡물 관련주를 갖고 왔고요. 미래생명자원입니다. 기업 개요를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네. 식품하고 사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사항으로는 뭐 22년도 반려동물 용품 뭐 이름 지분 인수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까 곡물이나 사료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렸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인한 곡물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지금 이상기후에 의해서 이 불안정한 식량 수급의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뭐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곡물 50% 관세 부과 이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추가드렸던 중동 분쟁 리스크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개요를 아주 간략하게 컴팩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미래생명자원 앞서 강펀치 키워드에서 강조해 주셨던 연속성과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이슈와 또 연계된 종목입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주실까요? 네, 일단 미래생명자원은 현재 가격은 5,000원에 편입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내일 뭐 시초가 지금 4,975원이니까 내일 바로 좀 진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미래생명자원도 지난번 3월 25일 날 강력한 이슈와 함께 15%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도 이제 조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시 얘기드리지만 이 중동 분쟁 리스크라든가 이 식량 문제에 대한 이슈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눌림목이 바로 현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6,000원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4,600원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매수가 5,000원, 목표가 6,000원, 그리고 손절가 4,600원 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볼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해운 관련주고요. 바로 공개할게요. 동방입니다. 일단 기업 개요 빠르게 설명드리면 항만하영 및 육상, 뭐 해상 운송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 자항선 최대 규모, 동종업계 최대 규모의 자항선을 운영하고 있다. 자항선은 고중량의 컨테이너 전문으로 운영하고 있는 화물선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100여 개 이상의 포워딩 중공업 선사 항만어치하고 협업을 한 이력이 있다. 그만큼 기술력이 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정받았다. 사실은 이 해운주는 기업의 개요를 보기보다는 지금 시황적인 이슈에 대해서 제가 많이 풀어드렸기 때문에 그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논톡방에서 공개할 예정이고요. 잠시 후 지금 가격 전략 볼까요? 전략을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네. 현재 동방의 모습입니다. 동방의 모습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 진입가는 2,200원입니다. 2,200원이고요. 오늘 장 막판에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얘기 드리지만 순서상 유가 관련주가 먼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해운 관련주도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서 아마 내일 정도 이 해운 관련주 동방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면서 2,200원이 우리가 좀 진입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목표가는 3,000원입니다. 동방의 특징을 좀 볼 수 있는데 한번 상승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1월 달에 강력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뭐 20%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그 다음날 상한가를 도달하는 모습, 단기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이면 좀 급하게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상 아시겠지만 뭐 해운 이슈 같은 경우는 이 유가 관련 이슈보다는 그 생명이 좀 짧아요. 이슈가 좀 짧기 때문에 더 빠르게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점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손절가를 제가 2,000원 부근으로 좀 잡았는데요. 오늘 제가 공개한 미래생명자원이라든가 동방을 보시게 되면은 손절가를 제가 좀 타이트하게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왜 타이트하게 잡았냐면 제가 얘기 드렸듯이 뭐 곡물 사료, 그 다음에 이 해운 관련주들은 유가 관련주에 대비했을 때는 이 단기적인 생명이 되게 짧은 편이에요. 물론 움직이면 빨리 움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막 너무 무리해서 만약에 이번 이슈가 지나가고 나면은 또 언제 이런 비슷한 이슈가 나올지를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또 갖고 있기보다는 항상 우리가 손절 라인 짧게 갖고 가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간이 너무나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항상 아쉬워서 제가 못다한 얘기들은 우리 톡방에서 자세하게 드리고 있거든요.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게 되면은 저랑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전략적인 이야기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좀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동방이고요. 매수가 2,200원, 목표 라인은 3,000원, 손절가 2,0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주셨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두 분의 진짜 주식팀
멘토분들께서 또 이렇게 장중 전략을 또 세워주시기도 합니다. 전혀 안 친해 보이지만 굉장히 두 분 또 오붓하게 화목하게 또 노란톡방 안에서 또 장중 전략을 세워주시니까 맞죠, 멘토님? 아, 굉장히 친합니다. 네. 네. 또 이 동방 관련해서는 한 번 움직이면 빠른 움직임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전략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하고요. 또 장중 움직임 꼭 함께 멘토님 두 분과 같이 세워가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종목 주셨어요. 미래생명자원과 동방 신규 편입 종목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